2026년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AI 건축 원데이 클래스 8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수강 신청을 해서 AI 건축 디자인에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15% 더 받을 수 있는 건축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15%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자 공문이 왔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해원 건축사 사무소 대표들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 완화의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 이와 관련된 업무 지원 안내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함께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건축물 적용과 확대를 추진하는 순환골재 활성화 선도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토부 고시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재활용 건축자재, 즉 순환골재 사용량의 용적 비율에 따라서 완화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15%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5%의 완화를 받고, 즉 용적률 5%, 높이의 5%의 완화를 받습니다. 즉 용적률 5% 완화는 5%를 더 받는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가 용적률이다. 그러면은 255%까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10%를 더 받을 수 있고요. 25%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15%까지 맥시멈으로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골재는 품질 인증을 받은 골재를 사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품질 인증 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건축사협회와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 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를 건축물 골조공사에 사용할 경우에 용적률과 높이를 15%까지 완화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더 높게, 그리고 용적률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뭐냐? 국토교통부 고시 2022-833호인데요. 이게 한번 개정되고 갱신되면서 2022년 7월 20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4월 1일자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적률을 더 받고 싶다면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대상과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활용 건축자재를 활용한다는데 이 건축자재가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건축자재는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재활용 건축자재라고 기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법적인 품질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에 관련된 인증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품질 인증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골조공사에 이 자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시문에서 나와 있는 골조공사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그리고 계단과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골조공사라고 한다. 그래서 재활용 건축자재를 이 골조공사에 사용을 해야 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하게 된다면 인센티브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환골재를 골조공사에 사용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요, 업무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면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락해서 업무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 고시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 기준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요청서 작성을 지원한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허가 넣을 때 건축기준 완화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접수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뭡니까? 용적률을 15%
더 받게 해달라, 이러한 요청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받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레미콘사 공급이나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건축 현장의 레미콘 공급, 그리고 레미콘사의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 관련된 기술 지원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건축물 골조공사 적용에 대한 품질 확인 및 관리, 즉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에 필요한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품질 관련 및 서류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 부분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적률 15%를 더 받겠다, 이러면은 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 허가를 접수할 때 건축 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15%를 인정받으려면은 여기 서류에 작성을 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별표를 보니까요, 건축 기준의 완화 요청서가 있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 대지 조건, 규모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5번째를 보니까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비율 및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 계획량과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용적 비율 같은 부분도 언급을 해서 완화 요청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를 보니까 완화 적용 내용이 나오고요. 법정 기준의 용적률 %가 나오고, 그리고 완화 적용 비율이 %가 나오고, 완화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군수 이런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고시에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건축자재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겠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거기에 맞게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 승인 시, 그러니까 준공을 접수할 때에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감리자의 날인이 들어가고, 그리고 재활용 건축자재 공급자, 그리고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비율 및 내역까지 작성을 해서 공사감리자가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날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공사감리자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날인을 해야만 준공서류에 이 부분이 첨부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들어와야만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를 꼭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관련된 용적률 완화나 높이에 관련된 완화 부분을 적용을 하시려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95-0943 여기에 전화해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 용적률 상향에서 면적은 올라가지만 문제는 공사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을 했을 때 일반 공사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연락해서 한번 업무 지원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비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최근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신축하기가 겁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건축자재를 사용을 한다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면적이 올라가는 이런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공사비 부분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공사비와 비슷한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재활용 건축자재를 활용한다면 용적률도 완화받고 높이도 완화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여러분 건축 실무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